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0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5대3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추측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5명은 인용, 즉 파면해야 된다. 근데 3사람이 인용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정으로는 기각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이런 무도한 사상 초유의 망상적 비상계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국회 안으로 선관위로 집어넣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각, 즉 그 정도는 뭐 처벌할 필요도 없다, 즉 징계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볍게 볼 수가 있겠느냐. 3사람도 기각 의견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털고 가자는 생각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야기가 저는 꽤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해소하는 무슨 변론 재개라든지 이걸 통해서 털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7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대0 인용, 즉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숫자를 9명으로 정상화해가지고 9명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40역, 국회가 선출한 40역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 다시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사코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40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때 즉시 임명하라는 말은 하지 않아 놓으니까 계속 뭐 상당 기간 뒤에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재판에서 9명 정원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가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 가지고 8명이 지금 이렇게 5대3으로 갈려 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한덕수, 최상목 2사람이 고의로 윤석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막기 위해서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40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사실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 나중에 한 사람 차이로, 즉 40역 재판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8명끼리 표결을 해가지고 5대3으로 한 사람 차이로 6표를 얻어야 인용이 됩니다. 한 사람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5대3으로 5는 인용, 3은 반대, 기각, 이래가지고 기각이 되면은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누구 쪽으로 화살이 향하겠습니까?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즉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고 그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해가지고 군대가 분열되고 나라가 내전적 구도로 가서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을 야기했다. 그 책임은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이거는 범죄다.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할 말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즉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지나갔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내일이라도 즉시 마흔역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아니 야구는 9명 정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8명으로 해도 된다면서 게임을 하면은 그 관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불소동이 일어나고 관중이 그라운드로 막 뛰어내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이상한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임명 안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게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가지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격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원내 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하였더라면 내란 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다.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였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일일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여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또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잇따라 무시하자 야권에서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버티기였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일주일째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 임명은 추가적인 검토 등 행정적, 정무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사안인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절차가 더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의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 헌재가 한 표 차이로 윤석열 기각을 결정한다면은 한덕수, 최성목 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해가지고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파면되어야 할 윤석열을 복귀시켜 나라를 내전적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부작위가 헌정질서 붕괴의 문을 열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으려면 내일이라도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구명체제로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은 양비론으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양시론으로 접근할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임명해야 됩니다. 이미 임명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온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미루는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늦어진 만큼 누가 손해를 봅니까? 국가 혼란 상태는 늦어진 만큼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수시로 나와가지고 진행한 그 한 2달간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모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보았는데 거의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직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은혁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9명으로 굴러가야 할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굴러가기 때문이고,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내란 사태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 그때부터는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헌법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도전하는 이유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때부터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아주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